최대 500만원까지 최저가 리스 렌트 견적, 금리는 낮게, 혜택은 높게. 동호회 견적 1등 끝판왕 파동. 지금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NBA 개막을 앞두고 30개 팀 단장들에게 또 50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그 2탄 2023-24 시즌의 다양한 예측들을 단장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미리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최고의 감독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NBA 단장들의 73%,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마이애미 히트의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을 호명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터란 루, 3위가 스티브 커, 그리고 공동 3위가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었는데, 뭐 아무래도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이 지난 시즌 8번 시드로서 또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마이애미 한 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지휘봉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스폴스트라 감독이었는데 52%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도 훨씬 더 이런 득표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스티브 커와 포포비치 감독은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폴스트라 감독이 현장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고, 지난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마이클 말론 감독은 단 3%, 그러니까 30개 팀 단장 가운데 딱 지금 한 표 받은 거죠.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선수들에게 가장 동기를 잘 부여하는 감독은 누구이냐? 자, 이 면에서도 스폴스트라 감독이 1위였습니다. 37%. 그리고 2위가 스티브 커 감독이었고요. 워낙 언변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3위는 터란 루, 스티브 커와 마찬가지로 또 NBA 선수 출신이죠. 그리고 4위가 그렉 포포비치 감독 13%였고, 나머지는 마크 데이크널트나 혹은 저말 모슬리, 그리고 몬티 윌리엄스. 지난 시즌엔 스티브 커 감독이 1위였는데, 자, 이 자리도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의 차지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인게임 조정 능력이 가장 뛰어난 감독은 누구이냐? 역시나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이었습니다. 43%. 이게 어떻게 본다면 감독 입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경기 내에 조정 능력을 잘 가져가야 그만큼 뒤지고 있던 경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도 발휘할 수 있고, 앞서던 경기를 가비지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자, 2위가 터란 루고요. 3위가 리 칼라일, 4위가 닉 널스 감독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커 혹은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인게임 조정 능력에서는 지난 시즌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터란 루 감독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공격 전술이 뛰어난 감독은 누구이냐 했을 때 1위가 마이크 브라운 감독입니다. 세크라멘토에서 아주 또 뚜렷한 성과를 냈었는데, 이분이 클리블랜드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호흡을 맞췄을 때는 수비지향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리고 2위가 스티브 커, 3위가 마이클 말론, 4위가 미네소타의 크리스 핀치 감독이고, 5위는 리 칼라일, 그 이외에 닉 널스, 퀸 스나이더 등등이 득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스티브 커 감독이 62%였는데 이래저래 1년 만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을 보좌하던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풀타임 헤드코치가 되자마자 세크라멘토는 리그 최고의 공격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33%, 30명의 단장 가운데 10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비 전술이 뛰어난 감독은 누구이냐? 야, 또 스폴스트라 감독이 1위입니다. 40%. 이 정도면 압도적이죠. 5명 중에 2명이니까. 자, 2위가 멤피스의 타일러 젠킨스. 젊은 팀을 이끌고 있지만 계속해서 디펜시브 레이팅은 아주 준수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탐 티보도, JB 피커스태프, 이 두 감독은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1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하지만 탐 티보도 감독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공동 4위는 터란 루 7%, 프랭크 보겔 감독이 또 7%로서 공동 4위였습니다. 이외에 마이크 브라운, 마크 데이그널트, 그리고 조 마줄라, 닉 널스 등등이 또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 시즌에도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이 34%였고 이제 오히려 득표율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이 정말 빼어난 감독이고 또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팀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미칠 감독은 누구이냐? 새롭게 계약을 맺은 그런 이 감독들 가운데서 뽑은 거죠. 자, 이메이 우도카 감독이 57%, 휴스턴 로켓츠를 확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디트로이트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을 맺은 몬티 윌리엄스가 2위, 그리고 피닉스에서 스타 군단을 이끌 프랭크 보겔 감독이 3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4위는 밀워키 벅스의 헤드코치인 에이드리언 그리핀, 그리고 토론토의 새로운 감독을
감독으로 부임한 다르코 라자코비치. 그런데 이 두 명 모두 다 헤드 코치 경험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코치 경험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의 득표를 받았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다빈 햄이 48%였는데 어쨌든 7번 시드로서 팀을 컨퍼런스 결승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단장들의 보는 눈이 이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 맞았다. 그래서 로켓츠 팬들이 좀 반색할 만한 그런 카테고리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NBA 최고의 어시스턴트 코치는 누구이냐? 말 그대로 이제 헤드 코치를 돕는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1위가 31%. 야,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조르디 페르난데즈, 세크라멘토 킹스의 어시스턴트 코치인데 마이크 브라운 감독과 굉장히 좋은 또 호흡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죠. 자, 공동 2위가 테리 스타츠와 케빈 영. 테리 스타츠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에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감독으로서 부임을 했었는데 데미안 릴라드와 재회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케빈 영도 항상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때 늘 탑 후보에 있는 인물이죠. 자, 그리고 공동 4위는 공교롭게도 같은 팀에서 나왔습니다. 샘 카셀이 이제 보스턴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복귀했는데 이 찰스 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새로운 감독, 새로운 얼굴이 필요할 때 거의 케빈 영과 마찬가지로 탑 티어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보스턴 셀틱스가 조 마줄라 감독을 부임시킨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메 우도카 사단과 좀 불편한 동행을 했었는데 자, 이번 시즌은 결국에 이 마줄라 감독이 원하고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원했던 그 어시스턴트 코치들을 또 죄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은 포르징기스, 드루 할러데이 가세 이외에 굉장히 좋은 어시스턴트 코치도 가세했다는 부분 저는 아주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리 아델만 감독의 아들인 데이비드 아델만, 또 케니 애킨슨, 그리고 데이비드 피스데일, 또 NBA 선수 출신인 로얄 아이비, 그리고 또 알렉스 젠슨, 또 크리스 퀸도 NBA 선수 출신이죠. 여러 코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31%, 10명 중에 3명의 선택을 받은 이 조르디 페르난데즈가 현재 단장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어시스턴트 코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최고의 감독이 언젠가 될 만한 현역 선수는 누구냐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크리스 폴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20%,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 폴이 언젠가 감독이 될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단장들이 내다봤고요. 2위가 마이크 콘리와 게럿 템플입니다. 이 게럿 템플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계 중에 늘 말씀드렸지만 실력 자체는 사실 NBA에서 벤치 끄트머리 정도 있는 선수예요. 세컨 유닛과 서드 유닛 사이에 있는 선수인데 리더십이 워낙 뛰어납니다. 그래서 라커룸에서 이 게럿 템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13%의 표를 받았고요. 4위가 TJ 맥커넬. 이 선수는 이제 필라델피아 시절에도 팬 페이버릿,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고 굉장히 또 명석한 두뇌를 지니고 있지만 리더십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인디애나에서도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드루 할러데이와 프레드 밴블릿이 각각 7%씩 받았습니다. 드루 할러데이는 워낙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또 역시나 머리로 농구하는 선수고 물론 가끔씩 공격에서 꼬라박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할러데이도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프레드 밴블릿도 드래프트가 아닌데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올스타 그 다음에 대박 계약까지 이끌어냈었고 또 리더십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토론토 랩터스의 연건들과 살짝 불화를 겪긴 했지만 쓴소리도 또 아끼지 않는 또 쓴소리도 늘 할 수 있는 그런 또 강단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NBA 감독이 됐을 때 프레드 밴블릿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 라고 현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크리스 폴은 32%였는데 올 시즌에도 크리스 폴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요. 이외에 호세 알바라도, 데스먼드 베인, 제일런 브런슨, 타이레스 할리버튼, 니콜라 요키치, 타이어스 존스, 패티 밀스, 몬테이 모리스, 그랜트 윌리엄스 등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가드 혹은 슈팅 가드, 백코트 자원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관전하기에 가장 재밌는 팀은 어디냐? 덴버 너게츠가 30%로 1위였습니다. 이제 우승 프리미엄도 좀 있었겠죠. 2위가 골든스테이트, 3위가 공격팀인 세크라멘토, 4위가 슈퍼스타들로 차고 넘치는 피닉스 선즈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가 52%였는데 역시나 이제 우승 이후에 곧바로 또 설문을 했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의 어드밴티지가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홈 어드밴티지가 가장 강력한 팀, 그러니까 장소가 주는 이점이 가장 센 팀은 어디냐? 덴버가 1위입니다. 덴버는 고산지대, 마일 하이 시티잖아요. 일반 평지보다 최소 1.6km 더 높은 지역에 있는데 덴버 너게츠가 굳이 우승팀이 아니어도 항상 이런 홈코트 어드밴티지는 센 팀이었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위 그리고
그리고 빔팀으로 거듭나면서 뭐 예전부터 아주 시끄러운 팀으로 유명했었던 세크라멘토가 3위였고요. 역시나 90년대에 정말 이 소음기를 들고 측정을 할 정도로 이 데시벨이 어마어마했었던 유타 재즈가 4위였습니다. 공동 5위가 보스턴과 뉴욕이었고 토론토까지, 그리고 필리가 3%로 8위였습니다. 그래서 상위 4개 팀은 서부, 그 다음에 아래쪽 4개 팀은 동부였고요. 지난 시즌에는 토론토 랩터스가 21%로 1위였죠. 토론토는 포스트 시즌 가면 이제 길거리 응원을 할 정도로 이 토론토의 북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은 어디냐? 덴버가 1위고요. 세크라멘토 2위, 워리어스 3위고, 그리고 보스턴이 4위, 공동 5위가 미러키와 피닉스였습니다. 역시나 뭐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라는 또 최고의 그런 빅맨이 있기 때문이고, 세크라멘토는 뭐 지난 시즌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공격팀이었죠. 자, 그래서 이 두 팀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미래가 밝은 전도 유망한 팀은 어디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몰표를 받았습니다. 4명의 단장 가운데 3명이 썬더를 칭했고요. 2위가 클리블랜드는 사실 젊은 팀이죠. 도노반 미첼이 있긴 합니다만 에반 모블리부터 또 뭐 제러드 알렌도 아직은 나이가 또 어린 선수고, 또 거기다 데리어스 갈랜드도 있고, 3위가 올랜도 매직, 역시나 뭐 파울로 방케로를 필두로 아직도 마케라 펄츠는 젊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런 석스부터 또 프렌치 바그너까지 좋은 선수들이 질비하죠. 자, 썬더 같은 경우에는 뭐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도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조시 기디, 그 다음에 챗 홈그렌, 제일 런 윌리엄스, 제일 린 윌리엄스까지, 그리고 또 이제 부상과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이 포쿰첵스키 같은 또 아직까지 뭐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썬더가 가장 대박을 터뜨릴 만한 선수가 많다. 그리고 그 팀의 에이스는 역시나 25을 넘기지 않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다라는 점에서 썬더가 몰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NBA 30개 팀 단장은 3명 중에 1명이 자모란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2위가 야니스였고, 3위가 미네소타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4위가 자이언 윌리엄슨이 꼽혔습니다. 이제 또 표를 받은 선수는 뭐 제일런 그린, 그리고 또 쉐이든 샤프 등등이 있는데, 지난 시즌은 자모란트가 38%였고 올 시즌도 34%. 근데 저는 현 시점에서 운동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로 쉐이든 샤프를 꼽고 싶거든요. 러닝 점프가 뭐 1m, 10cm, 20cm가 훨씬 넘기 때문에 저는 쉐이든 샤프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 공입니다. NBA 최고의 정통 슈터, 퓨어 슈터는 누구냐? 몰표를 받았습니다. 바로 스테픈 커리였고요. 무려 90%, 30개 팀 단장들 가운데 27명이 스테픈 커리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받은 선수는 케빈 듀란트, 루크 캐너드, 데미안 릴라드, 자, 이렇게 3명이었고, 지난 시즌도 스테픈 커리가 90%의 득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뭐 사실 퓨어 슈터 자체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딱 슈팅만 던지는 능력만 봤을 때 스테픈 커리를 이겨낼 만한 선수는 리그에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듀란트는 사실 퓨어 슈터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나 다른 루트가 뛰어난 그런 득점원이라 볼 수가 있고, 루크 캐너드는 퓨어 슈터긴 합니다만 최고라는 칭호가 붙기에는 뭐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는 훌륭한 슈터지만 최고의 효율 혹은 스테픈 커리와의 비교 선상을 놓고 봤을 때는 커리보다는 한 수 아래인 슈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2년 연속 몰표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상 NBA 개막 대비 30개 팀 단장들의 설문조사 3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올 시즌 18번째 중계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저코피TV도 더 많은 또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